정재엽 소장의 부동산 핫플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양재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양재동 2부를 들려주신다고요, 소장님. 2주 전이었죠. 이 양재동 1편 제가 말씀드리면서 모아타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양재동은 모아타운뿐만이 아니라 양재동 투자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치가 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양재동의 2편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에서는 모아타운 관련해서 살짝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드디어 투자의 본질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은 왜 이 지역이 선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유 없는 개발 또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개발이라고 하면은 그 개발이 지속되기 힘들고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이 된 아주 완벽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동이 노후된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넓은 대규모의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낡은 주택들을 부셔서 새로 짓는 재개발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가운데 아파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빌딩이 있다든지 새 건물들이 많다, 이러면은 대규모로 큰 재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노후돼 있고 저층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양재동이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았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양재동이라는 게 1980년대에 조성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년대 강남 개발 시기에 강남역 일대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이제 많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배후 주거지로 양재동 일대를 개발했는데, 당시에는 개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진행을 했고, 총 3개 구역으로 이제 나눠서 첫 번째는 공원, 그리고 3구역은 공동주택, 지금 현재 개포동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2구역을 단독주택 지역으로 하면서 현재 양재 2동과 개포동 일부 지역을 단독주택 중심으로 구획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유가 더 중요한데, 사실 당시에 처음 개발할 때는 용도의 목적에 맞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위주로 이제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또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양재 택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한 사항을 걸어뒀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제한을 걸어뒀고요. 또 거기다가 공동주택, 연립하고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불허 용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재 이동에 새로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면은 7층 이상 못 짓고 높게 못 짓고 연립, 아파트 등 큰 건물 못 짓는다 라고 이제 못 박아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6층 정도의 빌라만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이 지금까지 노후되고 저층 주거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시에서 최초의 양재동을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할 때 보도자료로 내세운 선정 이유입니다. 자, 먼저 강남대로 및 경부고속도로, 거기다가 신분당선 통해 테헤란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간 연계 거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수한 시장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테헤란밸리면은 강남역, 판교와 강남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제 IT 산업의 중심인 큰 시장에 이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서울시에서 이유로 밝힌 거고요. 자,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양재동 일대는 자생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서 포이밸리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도가 높은 양재 우면동 일대는 330여 개의 ICT 관련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라는 또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기업들을 입주시키려고 하면 사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LG라든지 KT, 대기업의 연구단지들도 들어서 있어서 자연적으로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발판이 깔려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양재동은 이제 노후된 저층 주거지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4년에 이제 또
또 높은 주거지가 불허가 되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크게 또 재개발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입지는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교와 강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양재동이고 여기에 이미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소장님. 네, 특정개발진흥지구 이제 진행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지금 좀 보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진행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2016년도에 그 당시에는 명칭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양재 테크시티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처음 발표가 되어서 많이 화제가 되었고요. 사실 그 이후에 조금 잠잠한 듯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계속해서 들어섰던 거였고요.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맞게 수정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거쳐서 2023년도 9월 달에 확정 발표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권역은 도시지원 복합권역이라고 해서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양재 IC가 있는 그쪽 지역인데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유통 업무 설비를 좀 더 강화시켜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침을 수립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권역입니다. 지식 기반 상생 권역으로 해서 위치는 양재 시민의 숲 서쪽으로 해서 현재 더K 호텔과 LG, KT 연구센터가 있는 단지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부지가 좀 넓고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연구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대기업 중심의 연구단지 위주로 조금 이제 꾸려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지역 특화 혁신 권역입니다. 여기가 양재천 이남의 양재 이동 주거지인데 자, 이런 식으로 유통 업무 시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큰 일자리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직장인들이 어쨌든 출퇴근하고 주거를 할 수 있는 배후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세 번째 권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이제 못 짓게 했던 이 부분들을 기준을 변경해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큰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게 바꿔서 배후 주거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다가 일자리가 조성이 되고 테크시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대기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기업을 받쳐줄 중소기업과 또 스타트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세 번째 권역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중심의 기업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줘서 잘 돌아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계획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016년에 이제 처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개발 계획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높은 건물, 높은 아파트까지 다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양재동의 이제 미래 가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죠.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뭐 하는지도 알겠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잘 조성이 되면은 나중에 양재동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실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데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100%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서울시에서 이 양재 이동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보행 일상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걸어서 직장도 가고 걸어서 집도 가고 걸어서 공원이든 생활 편의시설이든 모두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그런 일자리라든지 주거 형태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산업이 뭐 중공업 중심의 또는 이제 제조업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 공간하고는 조금 떨어뜨려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부터 일자리까지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하면서 이제 좀 생활의 질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첨단 산업으로 바뀌
바뀌면서 또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멀어질 필요가 없다 보니까 또 직주 근접이라는 그런 또 단어가 생겨났죠. 그러면서 직장과 가까운 집은 직장과 멀리 있는 집보다 뭐 집값이 뭐 2배,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보행 일상권은 지금 현재의 직주 근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이제 사는 지역에 일자리까지 같이 있는, 직장과 이제 주거가 혼합되어 있는 직주 혼합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있고 주거도 있고 거기다가 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보행 일상권이 될 지역이 1순위로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재 이동의 모습은 앞으로 이제 이 보행 일상권이 되는 도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집을 구할 때 이렇게 입지를 보는 이유가 사실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또 회사까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과 주거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생활을 그동안 좀 했었다면, 이 새롭게 태어나는 양재동은 직주 혼합, 그리고 걸어서 이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탄생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